오케이. 자, 마지막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통계적 추정. 자, 추정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무엇을 추정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인구, 정확하게 몇 명이냐? 우리나라 인구가 많지. 그걸 다 조사하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용어부터 세팅합시다. 그걸 다 조사하는 걸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해요. 자, 전수조사라는 거는 전체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야. 전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 그게 바로 전수조사. 근데 방금 말했듯이 어때? 너무 인구가, 대상이 많으면 전수조사는 시간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미가 없어. 조사하다가 사람이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죽으면 참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전수조사를 다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할 거야. 그거를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자, 표본을 뽑는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사를 위해서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하자. 요게 표본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상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만 뽑아서 추출해서 조사를 했다면 신빙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우리가 해야죠. 근데 전수조사할 수는 없어. 이걸 어떻게 다 언제 전수조사하고 있어. 전수조사 끝나면 대통령 선거 끝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만 뽑아서 전화 돌리잖아. 맨날 쌤도 전화 오면 끊어버리느라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호도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표본을 뽑겠죠. 근데 문제가 있지. 지역 감정을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경상도만 뽑았어.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호도가 나올 리가 없잖아. 마찬가지야. 전라도만 뽑았어. 마찬가지 이제 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뽑아야 돼, 골고루. 자, 골고루 추출도 해야 되면 또 나이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나이도 골고루 뽑아야 돼. 그래서 일부러 추출할 때는 절대 아무렇게나 추출하는 게 아니라 임의 추출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임의 추출이라는 말은 진짜 마음대로 뽑는다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모든 대상이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뽑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임의 추출로만 했을 때는 방금 말했듯이 경상도, 전라도만 뽑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실생활에서는 실제로는 제한을 둡니다. 지역별로, 나이별로 몇 명씩 이런 제한을 둬서 임의 추출을 하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 알기엔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감이 있어서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그냥 임의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게 표본조사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전체 대상과 일부라는 놈의 이름이 있어. 전체 대상을 모아놓은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어미 모자를 사용해요. 진짜 말 그대로 모집단. 원래 모체라고 하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숙주랑은 좀 다른데 모체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처럼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자, 일부를 추출해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면 이 일부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표본일 겁니다. 표본. 자, 그러면 큰 틀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리자면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데 나는 모집단의 성질들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평균이 있고요.
분산이 있습니다. 표준편차는 분산과 동일하니까 뭐 따로 언급하진 않을게. 근데 너무 많으니까 표본을 뽑아 버리는 거야. 다 조사하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을 거야. 표본.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표본을 한번 뽑았어. 한 10명을 뽑았다고 쳐볼게. 그럼 이 안에서 분명하게 표본 평균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요놈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다시 n개를 뽑았으니까 여기 안에도 분명히 자료값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x1, x11, x12, x13, x1n까지 이런 자료값들이 뽑혔을 거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요놈의 평균을 구해 봅시다. 자, 우리 평균은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니까 n분의 1에 x11 더하기 x12 더하기 점점점 x1n까지 적게 되겠지. 요게 이제 n개의 표본, 내가 뽑은 표본에서의 평균이라고 해서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본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표본 1에서의 표본 평균이니까 x1바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놈의 평균이야. 저 표본 하나의 평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이라는 게 있겠지. 자, 표본 분산은 우리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내셔야 돼. 그래서 시그마 n개의 자료값이 있죠. 이 자료값들을 k라고 씁시다. 1k에서 평균을 빼서 여기서 평균은 미안 x바 저 표본 평균을 빼셔야 돼요. 그놈의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해. 편차 제곱 평균하려면 뭐 해줘야 된다? 평균해 주려면 확률을 곱해준다도 있지만 원래 정의대로라면 n으로 나누면 되잖아. k는 1부터 n까지. 자, 근데 원래는 n으로 나누는 게 맞아, 얘들아. 근데 통계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n-1로 나누는 게 조금 더 정확하대. 이거는 받아들이세요. 정의입니다. 얘를 우리는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S제곱이라고 씁니다. S가 그러면 표준 편차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본 하나를 뽑아낼 때마다 그놈의 뭐가 존재한다? 표본 평균이 존재하고 표본 분산이 존재할 거라고. 야, 그럼 내가 크기 10짜리 표본을 한 번 뽑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살짝만 위에다 쓸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상도에서도 몇 명 뽑고 전라도에서도 몇 명 뽑고 충청도도 몇 명 뽑고 서울도 뽑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표본을 여러 개 뽑는 거야. 여러 개. 크기 n짜리 표본을 또 뽑아. 표본 2가 있겠지. 그럼 이 안에도 자료값들이 있을 거야. 2원, 2n까지 이렇게 n개의 자료가 또 있다고 합시다. 야, 그럼 이 안에도 분명히 뭐가 있냐? x2바라는 표본 평균이 또 있을 거고 s2 제곱이라는 표본 분산이 또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몇 개의 표본을 더 뽑아서 표본들을 여러 개 뽑아서 그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요놈들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얘들아. 흐름. 요놈들의 흐름을 통해서 뭘 추정한다? 뭘 알아보자? 뭘 예측해보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x1바, x2바 이런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지.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우리는 m이라는 놈을 추정하자가 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m은 모평균을 의미하겠죠. 원래 자료값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표본 일부를 뽑아서 여러 번 뽑아서 성질을 파악하고 그놈으로 그럼 모평균은 어떨 거야? 라고 추정하자가 지금 다루는 목표이며 당연하게도 표본 분산들을 통해서 우리는
표본 분산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을 줄여서 모분산이라고 합니다. 모분산도 추정해 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모분산의 추정은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대학 가서 통계학 수업을 듣게 된다면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딱 하나만 하고 1호 계정 확통이 마무리가 되어 모평균의 추정만 배우게 됩니다. 모평균의 추정. 자, 그럼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 자, 뭐 요 내용까지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바로. 자, 모평균의 추정. 자, 여러 개의 표본들을 뽑아야 돼요. 표본을 여러 개 뽑은 다음에 그놈들의 뭐가 존재한다고? 표본들을 여러 개 뽑으면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존재하겠지.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모집단이 있는데 뭐 요놈의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제곱이야. 이건 못 구해. 아직 모르는 상태야, 사실은. 자, 그랬을 때 내가 크기 n짜리 표본을 K개 뽑아 봅시다. 표본 1이 있을 거고 점점점 표본 K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각각의 표본들은 다 뭘 갖는다고? 표본 평균이 존재하잖아. x1바가 있을 거고 x2바가 있을 거고 점점점 xk바까지 K개의 표본 평균들이 있었을 건데 그놈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그게 모평균과 같더라 입니다. 이거를 통계학자들이 찾아낸 사실이야.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지? 이놈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 이제 말이 조금 어렵다. 얘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기대값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EX바라고 쓸 거예요. EX바. 됐죠? EX바. 자, 그런 다음에 이 표본 평균들의 뭘 찾아보니까 분산을 또 한번 찾아봤어. 표본 평균들의 분산.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K분의 1, K개니까 K분의 1로 나눌 거고요. 어떤 놈들을 K분의 1로 나눌 거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표본 평균이 자료값이다. XI라는 놈에서 그놈들의 평균 M을 빼서 제곱해서 평균 내자. 요게 계산을 해보니까 n분의 시그마가 나오더라입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 무슨 말? 개수분의 크기분의 분산, 모분산이 나오게 돼요. 크기분의 모분산. 얘가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됩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자, 표본 평균의 분사, 표본 평균 X바라는 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놈들로 내가 분산을 직접 구해 계산해봤더니만 이런 형태가 되더래. 뭐야? 원래 모분산의 크기 n으로 나눈 꼴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자동적으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여기 더 적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 내용까지 먼저 한번 좀 적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표본 평균의 성질까지만 좀 체크를 했어. 모평균의 추정을 하려면 이 성질들을 가지고 m을 유추해낼 거거든요. 최종 결론이 뭐라고? 최종 결론은 표본 평균의 성질들을 가지고 모평균의 성질을 파악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우리는 표본 평균의 성질까지만 파악을 한 상태고 요거 가지고 모평균 추정하는 것까지 조금만 더 적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요거 정리 좀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 내용 가지고 다시 모평균 추정 이어서 쓰는 겁니다.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모평균의 추정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 거예요. 봅시다. 자, 우리는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에는 당연히 모평균과 모분산이라는 놈이 존재해요. 쟤네를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야. 자, 그때 내가 크기 n짜리 표본들을 뽑아낼 거야. 크기 n짜리 표본들을 뽑아내면 그 표본들마다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는 게 존재해. 그 표본들마다 표본 평균들이 존재합니다. 저 짝대기가 있으면 바가 씌워져 있으면 평균이야. 그 표본 평균. 그래서 표본 평균들이 막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x1바, x2바 이런 놈들을 뭘로 갖는? 저런 놈들을 확률 변수로 갖는 x바라는 확률 변수를 만드는 거지. 표본 평균. 자, 근데 이 표본 평균은 항상 이게 이항분포, 정규분포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표본 평균을 구해보시면 요 놈의 평균은 항상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더라 라는 걸 찾아냈고 요 표본 평균이라는 놈의 요 놈들의 문자화 한 거다 얘들아. 문자화. 이건 숫자들로 다 나올 거야. 그 놈들을 이제 문자 일반화 시킨 걸 x바라고 칭했을 때 그 평균 이거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 다 뭐한 거 평균에서 빼서 분산 계산 해봤더니만 저 앞에 있는 n과 시그마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마지막 x바의 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까지가 우리가 알아낸 표본 평균의 성질들인 거야. 그럼 이 성질들로 우리는 모집단을 추정할 건데,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정규분포라는 놈은 항상 많이 쓰여. 이름 자체가 노멀이잖아. 노멀. 그치?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정규분포라는 놈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데 실생활은 전수조사하기 매우 어려운 집단들이란 말이야. 다 언제 조사하고 있어.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사실은 m과 시그마 제곱을 알 수가 없어. 이거 전수조사해야만 모평균이 나오는 건데 사실상 언제 다 조사하고 앉아있을 거냐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놈의 확률함수에는 들어가 있잖아. PDF라고 하죠. 확률함수 안에는 얘와 얘를 알아야만 계산이 가능하다니까? 아니 모르는데 알아야 계산 가능해. 그냥 미치겠으니까 추정을 사용하는 거야. 표본을 이용해서.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는 모평균의 추정은 얘들아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 요 x바라는 놈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 하에서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로 x바라는 놈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가지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 관람객이 한 분 생겨서 자, 가세요. 자, 그러면 나는 x바라는 놈이 이러한 성질을 따른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쌤 m을 아직 모르는데요. 맞아. 이 m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최대 목표야. 그래서 저 m과 관련된 평균이라는 사실은 이론화시켜서 찾았단 말이야. 평균과 같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아직 m값을 모르는 상태인 거야 얘들아. 저 m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추정,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야. 자, 우리 표본 정규 분포표를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시면
자, 0.49 아니지 0.475에 해당하는 그 확률이 있어요. 다시 P 0 이상 Z 1.96까지의 값을 구하면 얘가 0.45가 나와요. 0.45 맞죠? 아니지 0.475 0.475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구해놓은 값이겠죠 실제로.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말하면 얘들아 P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하면은 몇 배가 돼? 2배가 되겠죠. 0.95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X바라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며. 야, 그럼 얘도 표준화라는 걸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바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그게 바로 표준화하는 과정이었었단 말이야. 정규 분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얘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P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런 식이 되고 오른쪽에 1.96이라는 숫자가 남아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뭐 찾는 게 목적이라고 얘들아? 모평균 찾는 게 목적이니까 양변에 분모 곱할 거고요. 얘는 양수다. 양변에 X바 넘기고 정리하면 이 안에 부등식 그냥 정리한다고 해서 확률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식을 해석해보자. 야, 이거 확률식이잖아, 확률식. 어떤 확률식? 모평균이라는 놈이 얘와 이 값과 X바라는 값도 표본 평균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요 놈의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라는 말이잖아.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모평균이라는 얘만 문자인 거야, 나머지 숫자인 거야 얘들아. 요 숫자들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0.9, 95%라는 얘기라고. 그럼 거의 추정한 거지, 정확하진 않더라도. 말 그대로 추정하는 거니까. 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을 이 구간을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있을 확률 95%. 모평균이.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겠죠. 2 곱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써주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이 나오면 우리가 기억할 숫자 1.96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슷하게 하나만 더 해볼게. 요번에는 P 0.0 이상 Z가 2.58 하시면 0. 얼마가 될 것 같아? 495가 됩니다. 자, 똑같은 과정 거쳐갈 거거든요. 생략 좀 할게요. 바로 좀 씁시다. 얘를 정리하고 나시면 얘들아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습니다.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요거 2배 0.99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99%의 신뢰 구간이 요 놈이 됩니다. 99%의 신뢰 구간.
모평균이 M이라는 모평균이 어떻게 요 사이에 있을 확률 99%. 거의 맞춘 거지. 쌤, 그러면 얘가 더 확률이 높으니까 어떠해야겠어? 더 정확한 건가요? 더 좁나요?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M이 얼만지 몰라. 내가 M을 추정하는데, 야, M은 1이랑 14이야. 사이에 M이 있어. 라고 말해서 맞출 확률과, 아니야. 마이너스 100부터 1000 사이에 있어. 자, 둘 중에 맞출 확률이 뭐겠냐? 찍어서 맞출 확률. 당연히 초록색이 더 높지 않겠냐? 엄청 크게 잡았으니까 이 안에 거의 있지 않겠냐? 요 안은 없더라도.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확률이 높으려면 구간의 길이가 길어야 돼. 그래서 숫자가 더 큰 거야. 그래서 2.58이라는 것도 문제에서 제시해 주긴 할 건데 웬만하면 외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요놈을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시면 된다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이제 내용적으로 할 거는 끝이 났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요 내용까지 잘 정리하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제는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깜짝아. 지우개가 없어진 줄 알았네. 네, 자, 일단 표본 뽑는 문제들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오히려 여기를 더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서 처음에 표본 뽑는 것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모집단의 현재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X바를 한번 구해보는 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체크해 보자면, 자, 우리 모집단 안에는 얘들아 1, 2, 3, 4라는 놈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 야, 임의 추출이라는 건 원래 나올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1, 2, 3, 4가 나올 확률이 다른 상태거든요. 임의 추출을 하는 거는 모평균을 추정할 때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모평균 추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맞추셔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를 딱 뽑아낼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건 무조건 복원 추출이야. 다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뽑을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얘들아 1, 1이 뽑힐 수 있는 거고 1, 2도 가능, 1, 3도 가능, 1, 4도 가능한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2, 1도 가능한 거고 2, 2도 가능하고 2, 3도 가능하고 2, 4도 나올 수 있어. 하나씩 뽑는 거야. 그 다음에는 3, 1 가능, 3, 2도 가능, 3, 3도 가능, 3, 4도 가능, 마지막으로 4 하나부터 4, 둘, 셋, 넷까지 뽑을 수 있는 상태야. 어휴, 엄청 많네. 그래서 뽑히는 경우가 총 16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얘들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X바라는 놈이 1 이상 2 이하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 야, X바가 뭔데? 표본 평균이야. 자, 그렇다는 소리는 뭐겠어? 표본 평균이 1, 2, 4이라는 뜻, 미안해. 표본 평균이 1과 2, 4이라는 뜻은 요 중에서 이걸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더해서 2 되는 거. 2배. 평균의 2배. 더해서 3 되는 거, 더해서 4 되는 거만 체크해서 확률 다 더해달라는 뜻이야. 즉, 나머지는 내가 이 두 개를 뽑았을 때 평균이 2보다 커지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다. 답을 구할 때 저 위에 놈들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1 나올 확률이 뭡니까? 1 나올 확률은 1 나올 확률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2 나올 확률 6분의 1 3분의 1 2 나올 확률 3분의 1 6분의 1.
자, 1, 3 나올 확률 6분의 1, 6분의 1. 2 나올 확률 3분의 1, 3분의 1. 마지막 3, 1 나올 확률 6분의 1, 6분의 1. 이걸 다 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이 조금 귀찮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 더하기 2에 2, 1 더하기 2 더하기 분자만 계산해보면 되니까 통분했을 때 2, 1, 4, 1. 자, 더해서 분자가 11이 됩니다. 36분의 11이 답이 맞네요. 자, 그러면 2번도 바로 설명할 건데 잠깐 멈췄다가 2번 문제를 풀어본 다음 다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지금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멈추고 쌤은 바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1이 적힌 공 1개와 숫자 5가 적힌 공 n개가 들어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집어넣는 걸 2번 시행했다. 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복원 추출이야. 지금 우리 표본 뽑는 거랑 똑같이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머니 안에 1 하나가 있고 5라는 숫자는 n개가 있어. 그럼 방금 1번 문제랑 매칭을 시켜보자면 내가 한 번 뽑는 행위를 해봤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n 더하기 1분의 1이고 5가 나올 확률은 n 더하기 1분의 n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표를 그려보자면 자, 그때 x 바라는 게 얼마? px 바가 px 바 표본 평균이 3 나올 확률이 18분의 5래. 야, 표본 평균이 3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2번 뽑았는데 표본 평균이 3 나오려면 1 뽑고 5 뽑는 경우 아니면 5 뽑고 1 뽑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다. 즉, 요놈의 확률은 n 더하기 1분의 n 1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이고 아랫놈의 확률은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을 의미한다고. 즉, 저 18분의 5라는 숫자는 이 두 개를 더한, 즉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n이 18분의 5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하시면 나오겠지만 n은 어렵지 않게 5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표본을 뽑는 행위와 같은 행위라는 게 눈에 보이시면 뭐 방금 1번 문제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바로 3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표가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x에 관련된 표예요. 잘 보셔야 돼요. x 값이 1357 가능하대요. 그때 그놈의 확률들이 아래 써있어. p 굳이 안 쓸게. a, 2a, 3a, 4a. 야, 이거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니까 다 더하면 10a. 그게 1 나와야 되니까 a는 10분의 1이어야 된다까지는 어렵지 않게 구하셨어야 됩니다.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라는 확률을 각각 갖고 있는 상태야. 자, 그때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바. 근데 x바의 문제 잘 봐야 얘들아. x바의 기대값과 분산에 관련된 문제네. 그러면 방금 전 문제랑 완벽하게 다른 거야. 내가 x바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x바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 얘들아 크기가 9인 놈 n이라는 놈이 개념 노트 옆에 펴놓고 같이 보세요. n이 9인 상황에서 ex라는 놈은 얘들아 ex바라는 놈은 뭐랑 같다고? ex랑 같다니까. 그냥 같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거야. 그냥 n이야. 그래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이 표 그대로 ex를 구하면 돼. 기대값. 이산항률분포에서 우리 기대값 어떻게 구했죠? 곱해서 다 더했단 말이야. 10분의 1, 6,
15, 21. 이렇게 계산했었어. 그래서 40, 10분의 얼마 나오냐? 21, 42, 4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1번 답이 바로 구해집니다. 1번에서는 2x 플러스 3의 기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대값은 선형성을 띠고 있어요. 실수배 나가고요. 상수 더한 거 따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2배 한 다음 3 더해주시면 되네요. 얼마가 나올까요? 2배 한 다음 3 더해주시면 왜 값이 맞지가 않은 것 같죠, 얘들아? 잠깐만. 뭔가를 잘못 썼나 봅니다. 계산을, 74, 28이죠. 쏘리. 그럼 얼마가 됩니까? 21, 22, 50. 즉, 5가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답은 13이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산을 구해야 되는 상황은 얘는 뭐라고 얘들아?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었잖아. 그치? 어렵게 생각하지 마. n은 이 문제에서 9라는 값이었고요. 시그마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x의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 x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평평제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제곱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10분의 제곱해서 곱해서 더하면 됐었다. 1 더하기 18 더하기 75 더하기 49 곱하기 4까지. 자, 그런 다음 평균의 제곱 2x의 제곱은 2x는 방금 전 구했을 때 얼마 나왔습니까? 2x 5 나왔죠?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제곱을 빼주시면 그게 바로 분산이었고요.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4 나옵니다. 분산이 4가 나와요. 우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9분의 4가 나온 거야. 그때 이제 2번 답을 한번 구해볼 건데 2번은 v 3x 바 빼기 1 구해달라고 했고요. 자, 얘는 선형성까지는 아니었고 대신 이거 제곱해서 곱해진다라는 거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9를 곱해서 답은 4가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개념을 까먹으셨으면 문제풀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네, 기대값,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도 오늘 배운 새로운 공식들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 아래 문제 4, 5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5번 문제를 풀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정리해서 잠깐 멈췄다가 5번 한번 풀어보세요. 4, 5번. 네,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에 135790이 하나씩 있다. 자, 그때 우리는 총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집어넣는 거 반복 25번 할 거고,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야, x바의 분산이야. 또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니네 x바 구하려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총 25짜리 표본을 뽑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원래 13579라는 공이 있으면 얘들아, 요놈들이 뽑힐 확률은 다 5분의 1로 동일한 겁니다. 다른 말이 없으면 공이 하나씩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2x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 기대값은 저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것. 자, 25니까 5 나오네요. 자, 그런 다음에 제곱의 평균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5분의 1, 9, 25, 49, 81까지. 자, 이러면 얼마가 됩니까? 자, 35에
130, 165인가요? 33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 35에 130, 165.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뭐까지 구할 수 있다? 분산까지 구할 수 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25를 빼주시면은 8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요거 바로 세팅해 놓으면 돼요. 원래 거. 그런 다음에 크기 25짜리 표본을 뽑았다. 그때 X바를 말하는 거니까 2X바는 얼마일까? 안 구해도 돼요. 얘는 참고로. 그냥 구해보는 거야. 2X바는 항상 그냥 2X와 같다고 5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X바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을 N값 분의 원래 분산, 모분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분의 8이라고 정리가 되세요. 자, 내가 구할 거는 V5X 바이므로 5를 제곱해서 25 곱하기 25분의 8 답은 8이 되는 거 쉽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 뭘로 넘어간다? 정규분포로 조금 넘어갈 겁니다. 표본 평균이, 자,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하나만 체크 좀 할게요. X라는 놈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모집 단위겠죠. 모평균, 모분산. 자, 내가 만약에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들을 조사한다면 그놈도 무조건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 표현이 어색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x가 m이고 vx가 시그마 제곱이면 크기가 n짜리 표본을 뽑았을 때 그 여러 표본 평균을 조사해 본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크기로 나눈 값이다 라는 거 외워지셔야 돼요. 그때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며 표본 평균의 평균 갖다 쓰고 분산 갖다 쓴 겁니다. 어려워. 근데 구조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6번. 이제 남은 문제들이 다 활용 문제들이기 때문에 얘들아, 그 활용 문제들은 그냥 대표 문제들을 보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회사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배,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100개를 추출했다. 야, 그러면 X라는 놈을 한 개의 제품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개의 제품의 무게라고 써야겠죠. 정확하게. 자, 요 한 개의 제품을 내가 뽑아서 다 조사해 보니까 요 놈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400g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20의 제곱인 거야. 자, 그때 그러면 이 X라는 놈은 얘들아 진짜 제품 딱 한 개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에, 즉 공장에는 제품이 무수히 많겠지. 됐어. 그 중에 내가 뽑아서 다 무게를 잴 수 있겠지. 그거의 평균을 내보니 400이 나왔다는 뜻이야. 즉 모평균이야. 모평균이고 얘는 모분산이었던 거야. 자, 그때 내가 제품을 100개만 뽑아볼 거야. N은 100. 그래서 표본을 만들 거고 그 표본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표본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고. 그럼 각각의 표본 평균인 X바들이 있을 거며 그 X바들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원래 있는 모평균과 동일하다고. 근데 분산이 어떻게 된다고? 개수로 나눈 값. 100분의 400, 즉 2의 제곱이 돼버린다. 이런 정규분포를 표본 평균인 X바가 따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울 거다 계속.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얘들아 PX바라는 놈이 396보다 크거나 같다. 표준화란 얘기네요. PZ. 자, Z 표준하는 방법은 양변에서 400 빼고 2로 나눈다다.
그래서 2분의 400 빼면 마사. 즉 PZ가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확률이 나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PZ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으면 좋겠어. 지난주 수업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더해서 0 되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왼쪽 놈은 자, 우리 Z라는 놈은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평균 무조건 0이다. 이건 외우자고 했어.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부터 크거나 같다. 요 넓이를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요 놈은 어떤 K값보다 왼쪽인데 이 넓이랑 같으려면 같은 높이여야 된다고. 그래서 K보다 작거나 했을 때, 즉 요 넓이가 똑같다가 되겠지, 흰색이랑. 그러려면 좌우 대칭이어야 되므로 결론, K는 2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그냥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의 성질인 것뿐이고 요 과정 좀 제대로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X라고 세팅을 해야 돼.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를 잘 하셔야 한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옆에 문제도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갈 거니까 뭐 멈췄다가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8번 문제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 모집단에서 일단 모집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확률 변수가 안 나와 있으므로 X라고 좀 칭합시다. 그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1, 5제곱. 자, 그때 요 놈에서 내가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아서 그 놈의 표본 평균이 X바가 된대. 자, 이 X바라는 놈은 정규분포 똑같이 따라야 돼. 평균 똑같아. 대신 분산을 16으로 나눠주셔야 되니까 4분의 5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에 Y라는 확률 변수가 모집단이 정규분포 4,2제곱을 따르고 있대. 자, 요번에는 크기가 25인, n의 값이 25인 표본들을 만들어 봤더니 그 표본 평균을 Y바라고 부르자라고 했고요. 그 Y바는 당연히 정규분포에 똑같이 따른다고 똑같은 거 쓰면 되고 25로 나누면 돼. 그러면 5분의 2의 완전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P X바 2분의 7 이상일 확률과 P Y바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서로 같게 하는 A값 구하래요. 자,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정규분포의 확률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려워 표준화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P, 우리 표준화하는 방법은 뭐라고? 양변에서 1 빼고 평균 빼고 나눠버리는 겁니다. 1 빼면 2분의 5를 4분의 5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5, 2분의 5, 5약분, 2분의 4, 즉 2라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 요 놈은 P 마찬가지야. Z를 만들 건데 작거나 같습니다. 어떻게? 4 빼고 얘로 나눠. 그럼 이거 5분의 2로 나누면 역수, 뭐 번분수 처리하시면 2분의 5에 A 빼기 4라는 숫자가 될 겁니다. 다 왔어요. 야, 그러면 얘는 내가 그래프 그려보자면 가운데가 0이니까 2 이상 요만큼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놈도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가운데 0 기준으로 저 모양과 작거나 같다 왼쪽이면 어때? 반대편에 있지 않을까? 요 그립.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돼야 돼. 경계값이. 누가?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2였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게 5분의 16이라는 값이 아마 나와줄 것 같네요.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냥 각각 따로따로 하고 그 다음엔 또 정규분포의 성질이야. 지금 하는 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만 잘 적어주세요 라는 문제들입니다. 요거 정리하시고 이제 10번 그 다음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10번도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네요. 유형이.
네,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세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네, 자, 이어서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0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야구공 한 개의 무게가 정규 분포에 따른다.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써. 야구공 한 개의 무게야. 자, 근데 요 야구공 한 개의 무게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얘들아? 정규 분포에 따르고 있대. 좋겠다가 아니라 정규 분포에 따르고 있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주고 있다. 6제곱까지 표준편차, 제곱, 분산까지. 자, 그때 내가 9개의 공을 뽑아서 한 상자를 만들어서 그 한 상자의 무게가 1269g 이하면 불량품이래.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게 야구공 딱 한 개가 아니라고 했다. 요게 성립하려면 모집단에 수많은 야구공들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걸 다 확인해 봤더니 평균이 이렇게 됐다라는 뜻인 거고, 그때 이 수많은 야구공 중에 9개를 뽑을 거야. 자,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걸 다 더했을 때 얼마? 1269g 이하면 불량이래매. 그걸 이렇게 무식하게 다 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시 내가 9개를 뽑았으면 요놈들이 각각 요런 자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문제에서 말했던 거는 X1부터 X9까지의 합이 1269 이하면 불량품이래매. 근데 양변을 9로 나누는 순간, 개수로 나누는 순간 얘는 X바가 되는 거야. 뭐? 표본 평균. 9개가 N을 의미했구나. 표본의 크기. 내가 9개를 뽑아서 표본을 만들었을 때 그놈의 평균이 9로 나눴다. 9일은 9, 94, 36, 1. 141 이하가 되면 불량품이구나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요 과정이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잘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돌려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은 그냥 저기 나와 있는 얘를 구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X바의 확률 구하는 거니까 얘도 이제 크기가 N짜리, 9짜리 X바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자면 평균은 그대로, 자, 9로 나누면 3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제곱끼리 묶어주면 2제곱으로 바뀌게 될 거며, 얘를 표준화 해주시면은 PZ는 작거나 같아 빼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보다 라고 쓸 수 있어. 자, 우리 정규 확률,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신다면 음수 파트는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얘들아 요게 2 이상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숙제 많이 푸시면서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것과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건 확률이 같다라는 거 아셔야 된다고. 자, 그러고 나면 또 심지어 표에는 2 이상은 안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냐면 0과 2 사이가 나와 있을 거야. 자, 문제표를 보시면 얘들아 0과 2 사이의 확률이 0.477이라고 나와 있어. 자, 반쪽알이 잘라서 0.5인데 0.477이라면 이 부분, 즉 내가 구할 답은 0.0228이어야 된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10번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바로 12번 문제 풀 거니까 잠깐 스탑하세요. 적으실 사람들은 12번 문제 가봅시다.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의 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휴가일수. 자, X를 휴가일수라고 해봤더니 요놈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 7인 정규 분포에 따르고 있대. 자, M명을 이미 출출해서 연간 휴가일수의 평균이 15일일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M명을 뽑아낸 거야. 그때 다시 모집단이 있고 크기 N짜리 표본을 뽑은 거지.
그럼 여기에 n명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뭐 한 거야? 그놈들의 평균을 냈더니 15래. 그러면 겁먹지 마. 여기에서 평균을 냈다라는 거는 x 값 알려준 거야. x 바. 표본 평균이 15라는 값인 거야. 자, 그때 내가 x 바라는 놈은 얘들아, 우리가 크기 n짜리를 뽑았으니까 얘는 x 바 중 하나야. 헷갈리지만 x 원바라고 쓸게. x 원바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맞습니다. 자, x 원바 한 표본에 대해서 이렇게 표본 평균 중 하나의 값을 구한 거고, 우리는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놈들은 표본 평균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건 99% 신뢰 구간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기억해내. 앞에 개념 노트 보세요. 99%면 2.58이다. 곱하기 표준 편차 써 있었습니다. x바의 표준 편차 m. 그리고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7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x1바는 도대체 왜 나온 거냐면, 잘 생각해. 내가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아까 전에 추정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했거든? 근데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만 m이라는 놈을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 x바라는 놈의 값을 하나의 표본을 구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야. 다시, 대통령 선호도 조사 전 국민 대상으로 못하니까 표본들 뽑아서 할 거야. 그럼 그 표본들을 뽑아서 일부 평균을 구하여야만 m이라는 놈을 추정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요게 얼마라는 뜻이고 11.99라는 뜻이고요. 요 놈이 18.01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15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오른쪽에 대입할게요. 15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15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7 하면 18.01 나오셔야 된대. 2.58에다가 루트 n분의 7을 곱하면 3.01이어야 된대. 7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을 했더니 0.43이 나오셔야 된대요. 자, 정리하시면 n이라는 값이,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요놈이 될까? 다시 얼마를 나눠야 얘가 되냐면, 이거 6분의 1이면 요 값 나와. 이거 해봐야 된다. 루트 n 곱하고 얘로 나누고 43분의 258 계산하면 나와. 그래서 n은 36이라는 값이 돼줘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얘는 사실 몰라도 풀 수는 있어. 왜? 어차피 2개 빼면 x바는 무조건 사라져. 그래서 그냥 2개 빼면 2.58 루트 n분의 7 곱하기 2 나와. 그게 2개 뺀 값이다 해도 n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요 모양을 잘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15번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모니터의 수명은 평균이 M개월이었고 표준 편차가 1.5개월인 정규 분포를 다루고 있다. 자, 이미 추출한 N대의 수명의 평균이 63개월이었다고 할 때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신뢰도 95%를 만족하는, 야,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문제에서 준 조건이 어떤 거냐면 얘들아, 일단 수명을 x라고 했을 때 얘는 정규 분포 m 그리고 1.5 제곱이라는 분산을 갖고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크기 n짜리를 뽑았으니까 x바라는 표본 평균들은
똑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대신 분산이 이런 모양이 되는 까지가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중에 X바 중에 하나의 값이 63이다까지 알았어 가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63 빼기, 자 95% 1.96은 외워놓는 게 좋다고. 그리고 표준 편차 요번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1.5까지. 자, 요게 기계적으로 나올 정도로 개념이 완벽하면 돼요. 개념 몇 개 없었어. 공식도 몇 개 없었어, 얘들아. 요 정도는 중간고사는 아니겠지만 기말고사 볼 때쯤에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사실 63 몰라도 돼. 구간의 길이는 2개 빼면 63은 무조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놈은 자 1.96 묶어줄 거고요. 얘, 자 미안해. 그러니까 2개 빼면 이거 2배 된다 무조건. 그래서 얼마? 루트 n분의 3이라고 써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얘가 1.96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끝났네요. 루트 n분의 3이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네. 역수 취합시다. 양수들이라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n은 3 이상, 미안해, 루트 n은 3 이상, n은 9 이상. 고생했습니다. 통계적 추적, 모평균 추정까지 완료했고요. 자, 아마 신하는 모뷸 추정이 필요해서 모뷸 추정은 따로 조금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